를 공부한 남자 빅공남 쉽게 데이터 분석 파이썬 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특히 산전도 스캐터 플롯에 관한 내용인데, 두 변수 간의 스캐터 플롯은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차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 변수들을 놓고 두 변수씩 산점들 그린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어 플롯을 한눈에 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히트맵을 좀 더 시각화한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 영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글에서 파이썬 할 수 있는, 어떻게 파이썬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관계수 히트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 했었고요. 그 앞선 영상에서는 상관계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 무엇인지 이론 공부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페어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앞선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빅공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데이터 샘플은 시분 라이브러리에서 펭귄의 데이터 샘플을 가져올 겁니다. 뭐라고요? 펭귄의 데이터 샘플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거의 히트맵을 그리면은 네 변수 간의 상관계수, 두 개씩 상관계수 히트맵을 그려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0.6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그 다음 뭐 0.47, 마이너스 0.58, 그 다음 0.87도 보이시죠? 상관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두 변수 간의 직선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직선까지도 찾아보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0.87 보이세요? 제가 한번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 확대 한번 해드리면은 상관계수 중에 0.87인 건 아주 1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코릴레이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차트가 요렇게 직선형에 가까운 분포들이 몰려있겠죠. 상관계수가 0.8일 때.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 히트맵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변수가 직선에 가까운 모양일 거라만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페어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좀 더 어떤 모양의 분포인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딩 실습은 이걸 같이 해보는 거고요.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은 펭귄의 어떤 데이터 샘플인데요. 펭귄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들리에인가요? 그 다음에 젠투 펭귄, 그 다음에 친스트랩 펭귄. 펭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젠투, 그 다음에 아들리에, 그 다음에 친스트랩. 여기는 보시면은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아래 확대 한번 해드리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젠투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젠투, 아들리에, 친스트랩. 이 세 가지의 어떤 펭귄에 대해서, 그 다음 부리의 크기가 어떤지, 길이가 긴지 짧은지, 그 다음 팔 길이까지 이런 분포들 데이터 샘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코딩을 통해서 이 펭귄의 데이터 샘플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코딩을 한번 제가 이제 지난번처럼 데이터 샘플을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먼저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이따가 한번 코딩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그냥 판다스는 이 변수가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요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2차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본 라이브러리 안에 로드 데이터셋 안에 펭귄스, 지난번엔 아마 여기다 뭐 타이타닉을 넣은 적도 있고요. 여기다가 카크러쉬라는 것도 넣은 적도 있죠. 자동차 사고. 지난번 아마 히트맵에서는 카크러쉬스 이렇게 했었을걸요? 그죠? 근데 오늘은 펭귄스라고 적고 변수를 저장하면은 이렇게 df라는 변수에다가 펭귄들의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df라 치면은 다음과 같이 아래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가 나올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빌 랭스, 그 다음에 빌 뎁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플리퍼 랭스, 바디 매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그림 한번 확대해 드릴까요? 요 그림 보시면 대사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 뭐냐면 빌 랭스가 뭐냐면 요 부리의 길이, 이 길이가 빌 랭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부리의 높이, 그 다음 빌 뎁스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플리퍼라는 거는 팔 길이. 그러니까 어떤 펭귄의 종류가 부리의 길이, 부리의 높이, 팔 길이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거죠, 종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 샘플 하나 가져올 수가 있고, 요렇게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종을 정리해놨는데요. 아하, 그러면은 불이랑 뭐 요런 거, 여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알트노스트라는 사람이 어떤 깃허브에다가 그려온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이 펭귄 그림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아하, 친스러프, 젠투, 아들리에, 그죠?
그 다음 밑에처럼 부리로 되면은 요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셋을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흥미를 돋고자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 다음 펭귄의 종류에 따라 어떤 길이를 분석하는 거고, 무게랑든지 그 다음 암컷인지 수컷인지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는 샘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를 그릴 거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랑 그 다음에 어떤 부리의 높이랑 길이의 관계, 이런 분포를 점들로 나눠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러니까 부리의 길이랑, 그러니까 팔 길이랑 팔이 길면 길수록 어떤 플리퍼 랭스, 그 다음에 바디 매스, 그러니까 몸무게가 크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아직은 이런 종류별로, 그 다음 스피시스, 펭귄의 종류에 따라 어떤 길이가 분포가 다를 건데 아직 시각화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히트맵을 결국에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은 어떤 펭귄의 종류에 따라서 색상과 모양을 달리해서 젠투 펭귄은 이런 분포를 가지구나, 그죠? 펭귄의 분포에 따라 어디에 쏠려 있는지까지도 분포되어 있는지 길이의 분포를 길이의 분포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페어 플랫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목표는 이런 시트맵은 직선 관계를 주는 건데, 이런 페어 플랫을 그려서 그 직선까지 그림을 봐서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고 진짜 직선 관계인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할 거고요. 코딩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어떤 종류별로 그 분포의 직선 관계, 회기선을 따로 찾아가는 영상까지도 오늘 코딩에서 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딩할 수 있는 데이터 샘플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고요. 그러면 구글 콜앱으로 가서 이 코딩을 바로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코딩 실습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페어 플랫 차트를 실습해볼 건데요. 펭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차트를 그려보는 연습을 같이 코딩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확대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 코딩을 보통 할 때, 여러분들 데이터 쪽 할 때는 보통 저도 공부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판다스 같은 건 바로바로 불러옵니다. 판다스 as pd. 그 다음에 임포트 한 다음에 넘파이도 그냥 불러올게요. 쓰든 안 쓰든. 그 다음에 넘파이 as mp. 그 다음에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원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건데, 10원 라이브러리. 10원을 가져올 건데 as 보통 SNS를 줬고요. as SNS. 그 다음에 임포트 한 다음에 차트 그릴 때는 맵플랫립을 가져오거든요. 맵플랫립 가져온 다음에 파이플랫, 이거를 PLT로 보통 가져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함수를 쓰면 되는데, 데이터 프라임 2차원 구조는 보통 DF로 변수를 쓰고, 여기 지난번에 한 것처럼 10원 라이브러리 안에 로드 데이터셋을 한 다음에 하고, 여기다가 데이터셋,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카 크래시즈로 했었죠. 그럼 자동차 사고에 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펭귄에 관한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펭귄스라고 쳐보고 여러분들 DF라고 Shift 엔터를 쳐보십니다. 그럼 코딩이 실행이 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코딩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먼저 구글 콜앱에서 주피터 환경에서의 데이터 샘플 하나 볼 수가 있고, 그게 다음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피시즈, 분명히 펭귄의 종류가 있다고 처음에 PPT로 설명을 드렸었고, 아이슬란드, 섬이 나와 있고, 부리의 길이, 부리의 높이, 팔 길이, 그 다음에 몸무게, 체중, 그 다음에 여기는 성별, 암컷, 수컷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종이 나와 있는데, 이 종이 300개의 열이 행이 있는데 344개 행이 있네요. 근데 이게 아들리에 젠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죠.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스피시즈라는 걸 추출한 다음에 그거에 정보가 몇 개 있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코딩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y1이라는 변수를 저장을 할게요.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은 df가 지금 2차원 구조인데 거기서 대괄호를 열고 거기다 작은 타임표 안에다가 스피시즈라고 적고 저장을 하면은 이 y1에 그 종들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y1.unique라는 함수가 중요합니다. 유니크란 함수를 적고요. 괄호 2개 열고 프린트를 해볼 겁니다. 프린트 unique y1.unique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주십시오. 그럼 요렇게 나옵니다. 340개 열 중에 요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들리에 친스트래프 젠투
344개가 중복된 걸 다 제거하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스피시즈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스피시즈가 있으니까 차트를 그릴 때도 아, 이 세 가지로 뭔가 차트가 나눠지겠구나. 뭐 이런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실습해보기 위해서 같이 한 김에 여기다가 아이슬란드 가지고 해볼게요. 섬이 몇 개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슬란드라고 또 적으면은 아이슬란드, 그죠? 아일랜드. 여기다가 Y2라는 걸 아일랜드라 적고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라 적고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요 확대 한번 해서 볼까요? 다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아, 이거는 스피시즈의 종류는 이거고 그 다음에 섬 이름은 세 개가 있구나. 그죠? 뭐 드림이라는 섬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섬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서식지에 관한 정보가 나올 거고 종류에 관해서도 나오고 이런 정보들을 이런 명령어들로 여러분들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피시즈는 세 개인 거 알고 섬도 세 개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페어플랫을 그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페어플랫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페어플랫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페어플랫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치면은 요렇게 샘플이 나와요. 제가 여기 확대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잘 안 나오는데 요렇게 참조가 나오고 참고로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시본 페어플랫을 치게 되면은 여기다가 어떤 백과사전처럼 시본 명령어에 대해서 나오고 페어플랫에 대해서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걸 읽어보면은 데이터 샘플도 나올 거고 이 백과사전에 근거해서 코딩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df라는 변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펭귄 데이터 샘플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df라는 변수에다가 그죠? 요 데이터 샘플을 여기다 가져서 집어넣고 시본 라이브러리에 페어플랫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차트가 그려집니다. 대략 이거 차트 그려지는데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초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실행한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해서 바로 만날게요. 자, 코딩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ift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그럼 코딩이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초가 흘렀는데요. 이 차트 결과를 한번 볼까요? 20초가 지나갔더니 다음과 같이 이런 차트가 생겼네요. 그죠?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명령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쳐주면은 아하 시본 라이브러리에 페어플랫에 df를 쳐주게 되면 아래 차트를 볼 수 있다. 근데 아래 차트의 특징을 보면은 요 차트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아래쪽이 있잖아요. 아래쪽이 뭐냐면은 몸무게 그 다음 뭐 변수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요쪽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요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쪽이 뭐냐면 바디매스 이쪽이 그러니까 바디매스라는 거는 체중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쪽이 플리퍼레스라서 여기는 팔 길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증가하는 그 형태를 띠고 있죠. 바꿔 말하면은 몸무게가 무거운 애들일수록 팔 길이가 길다. 뭐 이런 정비례 상관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이런 직선을 찾는 게 회귀 분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 이런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또는 어딜 봐야 되냐면은 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이쪽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부리의 높이입니다. 아하 부리의 높이가 여기가 부리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팔 길인데 아하 부리가 길면 길수록 팔이 짧아지네요. 그러니까 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팔이 짧아지니까 반비례 관계처럼 되니까 아 부리가 짧으면 팔이 길다. 팔이 길면은 뭐 부리가 짧다. 그러니까 높이가 아 부리의 높이가 다르다라는 걸 어떤 직선 관계를 뭔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어플랫을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그 두 변수 간의 분포도 알 수 있고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팔 길이의 분포, 몸무게의 분포. 아 평균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떤 그 각 분포마다 변수마다의 히스토그램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페어플랫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 분포를 빠르게 한눈으로 서칭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그렇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그림을 종류를 구분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치면 되냐면 휴라고 칩니다. 휴라고 치고요. 여기다가 휴에다가 여기다 구분할 수 있는 뭘로 구분할 것인가를 적어주면 돼요. 휴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 스피시즈 종류로 구분하고 여기다 Shift 엔터 칩니다. 그럼 또 20초 동안 코딩이 돌아가겠죠. 자, 여러분들하고 바로 제가 편집을 해서 바로 자 여기 차트가 나왔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지금 코딩에 뭐가 추가가 됐죠?
휴 스피시즈. 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뭘로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스피시즈로 구분할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 내려오시면은 이런 차트들이 나와요. 종별로 점들을 찍긴 찍는데, 그죠? 점들을 찍긴 찍는데 그 펭귄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떤 점들을 찍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이런 차트를 그린 다음에 이번엔 뭘 해보실 수가 있냐면 색상을 좀 더 구분할 수 있게 해볼 수가 있어요. 팔레트라는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번엔 뭘 해보냐면 팔레트라는 걸 해봅니다. 팔레트를 여기다가 허슬이라는 걸 하면 구분이 잘 되더라고요. 팔레트의 색상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허슬로 해서 시프트 엔터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코딩 실행합니다. 또 20초 동안 돌아갔는데요. 자,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한번 요 그림 결과를 볼까요? 이번 그림은 좀 더 색상 아까랑 다르게 색상이 좀 더 구분이 돼 있어요. 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색상들이 더 구분이 잘 돼 있죠. 요 아들레, 첸스트로프, 젠투가 더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좀 더 시각화되는 그 색상을 넣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 다 보시면 여기 다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마커스라는 거 제가 찾아봤는데 요 마커스에다가 요 마커스라는 걸 추가하면 여기다 바로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색상이 아니라 마커스라는 걸 추가합니다. 여기다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한 다음에 제가 확대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커스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은 요렇게 마커스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추가해서 실행을 한번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커스를 어떻게 추가했냐면 요렇게 여기다 O, S, 이거 O는 뭐냐면은 원 모양, 동그라미 모양, S는 여기 사각형 모양, D는 다이아몬드 모양인데 대문자 D를 쓰면은 좀 더 큰 다이아몬드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작은 다이아몬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까지 팔레트에다가 마커스까지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Shift 엔터. 20초 걸리는데 조금 이따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 조그만 다이아몬드로 젠2는 이렇게 돼 있죠. 알 수 있는 사실이 젠2는 전체적으로 이쪽이 바디 매스거든요. 이쪽이 지금 차트가 이쪽이 체중, 이쪽이 팔 길인데 특히나 젠투란 펭귄은 체중도 크고 팔도 길구나. 그 다음 아들리에라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작다. 그죠? 체중도 낮고 팔 길이도 짧다. 친스라프 얘네들은 중간에 있는데 중간 정도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관계에 봤을 때는 체중이 늘어날수록 팔이 길다. 이런 상관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커스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은 지금 위에처럼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마커스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일단 시각화하는 그림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커스라는 거 한 다음에 또 추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뭘 추가할 거냐면 코딩에다가 뒤에다 더 늘려볼게요. 이번엔 마커스 뒤에다가 뭘 해볼 거냐면은 리그레시 카인드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카인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차트의 종류를 가리켜요. 이런 건 지금 엄밀히 따지면 스캐터라는 거거든요. 스캐터 차트를 그린 건데 우리는 이 산점들 그리는 게 아니라 회귀 분석, 리그레이션을 할 거면 리그라는 걸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그라는 걸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또 20초 들어가는데 제가 편집해서 자, 지금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차트는 거의 다 그림이 그려졌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회귀선까지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런 선이 보이세요? 이 차트에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 선들까지가 나와 있죠. 이 선들. 어떤 분포들까지 색상을 구분한 다음에 각 분포마다 회귀선을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죠. 회귀선을. 그러니까 어떤 종류마다 펭귄들을 구한 다음에 펭귄들의 분포의 어떤 경향성까지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선이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알아봤는데 요 코딩 한 줄만 추가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글링도 해보고 서칭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레드 p-plot kw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요런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라인의 색상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줄만 한번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 여기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옆에다가 카인드는 리그레션을 주고 그 옆에다가 플랫 KWS 요런 명령어로 하나 줘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전히 또 2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시간 관계상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차트가 나왔죠. 이제는 완벽한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령어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확대하고 한 번씩 옆으로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옆으로 가면서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허슬, 마커스 이런 것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서 플랫 KWS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차트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아, 이렇게 관계를 낳게 되게 되면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 다음 집단성까지도 볼 수 있고, 군집 어디가 모여 있는지, 그 다음 그 변수 안에서 두 변수 간의 길이와 부리의 높이와 길이, 그 다음에 몸 체중과 팔 길이, 체중과 부리의 길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한 번만 그리면은 여러 변수들을 먼저 분석하기 전에 어떤 상관성이 있고 어떤 계엄관계가 있고 대략 분모가 있고 어떤 독립과 종속관계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페어 차트를 그리게 되면은 빠르게 데이터 분포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단점은 아마 변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봐서 여러분들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마지막 하나인데요. 색상을 신경 안 쓰고 하실 거면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색상 신경 쓰지 말고 카인드라는 걸 적고요. 카인드라는 거 그냥 여기다 바로 리그레션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선을 긋고 나서 빨간색 선만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하나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는데 요 색상을 하나 여기다 추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와서 색상을 찾아서 여기다가 요렇게 요거에 뭐냐면 라인 KWS 칼라를 레드로 해서 선 색깔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냥 요렇게 하면 무엇이 차이인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슈가 나와 있는데 이 슈는 어떤 종으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종을 구분하는 걸 없애겠습니다. 그럼 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슈가 없어졌다는 거는 종류에 상관없이 차트를 그리겠다는 거고, 이 상태로 코딩을 실행해 보면은 또 15초, 20초가 들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그림만 다음과 같이 차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그려지게 되면 여러분들 종류에 상관없이 회귀선까지 찾아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세밀하게 보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은 종류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스피시즈를 나눠야 되냐면 뭔가 감소한다고 보긴 어려운 게 각각 덩어리가 종류가 나눠져서 이렇게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다른 종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슈라는 그 옵션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뭘로 구분을 할지. 그래서 아까 제 코딩에 처음에 했을 때 슈라는 걸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래 그냥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여기 코딩 같은 걸 보시면은 슈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라는 걸로 스피시즈를 주고 슈를 주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군집을 나눌 수가 있고, 이런 마이너스 상관관계, 감소하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증가하는 상관관계인데 종들에 따라 구분이 된다. 이거는 젠2에 관한 증가 상관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종을 구분 안 하면 하향하는 감소 그 분포를 볼 수 있고, 종을 구분해서 보면은 젠2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를 각각 따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시각화해서 분포를 왜곡되게 보지 않은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열심히 준비한 이유가 이런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준비를 해봤었고, 결국에는 이런 펭귄의 부리와 뎁스, 팔 길이, 그 다음에 몸무게, 체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림, 요런 것들을 준비해봐서 데이터를 실습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구글에다가 페어 플랫을 검색하게 되면 분명히 첫 번째 글에 이 다큐멘트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페어 플랫에 대해서 사용법이 나와 있고 예제들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